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국토부가 집계한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결과 총 12만 7천 호를 공급해 연초 목표보다 7천 호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17년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추진한 결과인데요. 국토부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해에는 목표 물량을 1만 호 늘려 건설임대 7만 호와 매입 전세임대 6만 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3만 호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사업장에 대한 대출금액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줄이고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의 보증 한도를 1억 원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12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중도금 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이외의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지난 2일 국토부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 일부 내용을 수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가이드라인 중 증축으로 분류된 일부 공사를 대수선으로 내려 입주자 동의 요건을 완화했는데요. 이에 시장에서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딱딱한 부동산 정보를 좀 똑똑하게 전달해드리는 똑똑부동산의 원유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서도요,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그 집값들이 상승세를 여전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 감소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 실수요층에게는요,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똑똑부동산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맞춤 투자 전략 저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면요. 자세한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똑똑부동산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똑똑부동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 똑똑 가이드 시간인데요. 부동산이 좀 쉬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땅을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자산개발의 최종현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땅을 사랑하는 남자 최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고 들었는데요.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2017년 그 부동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또 예고를 좀 해드렸는데, 과연 올해는 어떤 그 토지 보상이라는 큰 이슈가 있는데, 이 토지 보상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실제로 그 진짜 주요한 그런 토지의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 주요한 투자처는 좀 어디일지까지 한번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또 이제 공개를 하는 걸로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올해 16조 원 가량의 이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는 소식에 많이들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어떻게 이런 소식이 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전 시간에도 한번 제가 특집으로 토지 보상과 수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토지 보상이라는 그 정책이 예산이 생기게 되면 실제로 그 농촌, 어촌이 도시가 되는 그러한 이제 도시화, 개발이 되는 개발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추진이 된다. 계획이었던 것들, 확정이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그 16조라는 토지 보상금이 어디에 이제 풀리게 되는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권역으로 좀 따져봤을 때요. 역시나 이제 가장 큰 금액은 수도권. 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주택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도로를 새로 내거나 다리를 새로 놓거나 아니면 어떤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그래서 이제 그 규모적으로 액수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충남, 대전, 세종이나 또 기타 도시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호남권 하고요. 그리고 경북, 경남,
해서 원래 이제 기존의 지가가 상당히 높아 있는 부분은 보상 가격도 크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투여되는 액수도 좀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그 전체적인 어떤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이제 집중해야 될 그 수치보다는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미 꼭 올해만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이미 2017년도에도 토지 보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19조 원을 예상을 했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섞이면서 절반 정도의 수치밖에 실제로 보상을 못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딱 그 해가 넘어갔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다음 것이 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또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 실제 그 데이터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많이 이제 그 지역, 본인이 이제 살고 계신 곳 주변에 지역이 토지 보상이 어디가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뭐 김해나 평택, 금호, 세종, 고양, 청주, 유라, 부산, 그리고 뭐 광명, 대구, 반여, 뭐 과천까지 보시는 대로 이번에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제 그 발표된 그러한 내용들도 약간은 좀 섞여 있고요. 보시는 그 자료는 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면적에 이제 그 비용을 들여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즉 그냥 시골이었던 땅을 수용을 해 가서 도시로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려면 이제 토지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랬을 때 보상되는 그 면적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본격적으로는 3월, 4월, 5월, 6월, 그래서 10월, 12월까지. 그리고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정확한 일정이 없습니다. 그냥 내년 중으로만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워낙에 이제 민원 처리가 힘든 지역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상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 집중하셔야 될 곳은 그 액수적으로 규모로 가장 크게 봤을 때 그 4월에 보상 지급이 되는 평택 브레인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산업단지에 계속해서 이것도 뭐 그 전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실제로 보상이 되는 시기가 4월로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세종의 벤처팰리스도 상당히 그 면적 대비 고가의 어떤 그 보상을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 쪽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광명, 시흥, 첨단 R&D 단지도 좀 이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건, 즉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이 됐고 그 예산도 이제 어느 정도 분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게 이제 진짜 중요한 투자처를 가리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몇 가지를 좀 짚어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곳, 이런 곳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 데이터로도 좀 부족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2018년 사업지구별 토지보상금 현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사업지구별이란 얘기는 그럼 어떤 사업에 특히나 이제 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도로도 포함되고 주택도 포함이 된다 그랬는데 어떤 그 액수로 어떻게 풀리는지를 한번 구분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관심이 가장 많으시죠. 공공주택지구에 이제 3조 정도 규모의 액수가 풀리게 됩니다. 3조 3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 택지개발이나 그에 수반되는 어떤 그 내용들에 한 이 정도의 규모가 들어가게 되고요. 또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뉴스테이, 새로운 이제 뭐 어떤 그 주거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역시나 가장 많은 자금이 투여되는 건 산업단지입니다. 자, 이 비율로 봤을 때는 작년 그 이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산업단지라는 거는 이 안에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즉 어떤 산업단지에서 종사하는 일자리가 되겠죠. 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그러니까 확장하거나 혹은 새로운 그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그러한 곳에 토지 보상이 또 많이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가 상승에 대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일자리 창출이 되는 그러한 이슈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정부도 지금 뭐 공무원을 좀 더 늘려가는 상황이고요. 일자리에 대해서 계속되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럴 때 오히려 부동산에서는 이런 좋은 일자리가 그 제공이 되는 그러한 곳은 분명히 집가 상승 여력도 크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그 토지 시장을 바라봤을 때, 투자적인 관점을 바라봤을 때 아주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경제 자유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되는 뭐 그런 부분이고 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또 뭐 그 사업 내용이 되죠.
이런 것들도 측정이 돼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역세권 개발 사업은 막상 큰 비용이 들어가진 않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역세권 개발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새로운 역이 생기면 또 그 앞에 역세권이 생기지 않느냐, 역세권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기대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그 기대하는 것보다도 개발 내용은 어때요? 생각보다 작다라는 내용을 꼭 보셔야 되고, 역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역세권 개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뭐 최근에도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이 또 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 자, 이런 것들 그냥 역이 생긴다, 교통의 호재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 역에 과연 몇 명의 사람이 타고 내리는지, 하루에 뭐 이런 정규직이 좋은 일자리들이 늘어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원인이 없이 그냥 거쳐가는, 그 거점 역할의 어떤 역을 하는 그러한 역이 개발이 됐을 때는 역세권 개발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수치로도 이제 보셔야 되고요.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내용을 이 그래프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뭐 기타 내용도 있긴 한데, 역시나 이 표를 통해서 제가 오늘 좀 준비해드린 내용은 올해는 특히나 비율 자체가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많이 힘을 쏟고 있다,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그냥 간과하고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좀 집중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그 해가 왔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조금 이제 토지 보상이 좀 이루어지면서 어떠한 집가 상승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조사를 해봤고요. 자, 결국적으로 뭐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곳은 세종, 뭐 제주, 그리고 부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작년에 가장 이제 집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을 이 세 군데는 다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 다른 데는 안 올랐느냐? 아닙니다. 시작점이 달랐을 뿐이지 다 상승을 했고요. 이 토지 보상들이 계속해서 여파를 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대구 같은 경우도 2%가 넘게 올랐고요. 서울, 안 그래도 그 비싼 집가인데도 2%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 호남권도 항상 그 집가 상승이 낮았던 곳인데 호남권에도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물론 그냥 막연히 오른 것이 아니라 토지 보상만 했다고 오른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는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자, 세종시 전체가 3%라고 하면 그 안에 정말 개발 이슈가 뜨거운 곳 그 주변, 이 주변은 훨씬 더 집중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토지나 부동산 모두 마찬가지로 위치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언젠가는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오르는 것이 투자 목적에서는 그 시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러한 임팩트 있게 오를 수 있는 그 내부에서도, 많이 오른 그 내부에서도 또 가장 이슈가 됐던 그 요지를 찾아냈을 때 실제로 그 큰 차익을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오히려 이 지도상으로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올해는 이 서해안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해서 개발이 지금 가장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은 지금 이 서해안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올해 그 토지 보상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 서해안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뭐 조금 이따 투자처를 이제 좋은 투자처를 안내해 드릴 때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실제로 서해에는 뭐 평택이나 군산이나 새만금이나 그죠, 뭐 영암이나 무안이나 계속해서 개발 호재, 인천까지 엄청나게 지금 개발지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 남동 임해 공업지역은 70년대였다고 하면 지금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정말 대규모의 그런 어떤 이슈들은 서해안에 몰려있다라는 걸 좀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1.84%입니다. 평균 수치보다는 뭐 낮거나 낮은 뭐 안 좋은 수치가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수치가 나왔고요. 여러 가지 규제책이 있었지만 집가 자체는 흔들리지 않고 잘 꾸준히 묵묵히 올라왔다라는 지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공신력이 있는 그런 기관에서 이런 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망한 올해 새해에 가장 유명한 부동산 투자 종목은 어디냐 했더니 역시나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이 토지 부분이 43%로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토지에 몰리는 건 정말 좋은 일이고 토지를 지금 바라봐야 될 시점은 맞으나 너무 그 이슈에 휘둘리다 보면 이제
이슈도 없는 그린벨트나 아니면 별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을 곳인데도 너무 일찍 상업용지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좀 조심하시라라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런 수치만큼 거래량도 토지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주택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감소를 해서 16% 기대할 수 있는 그 종목으로요. 그리고 상가도 10%, 나머지는 이제 다 10% 미만으로 상당히 투자에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온다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설문조사는 뭐 여러 가지 뭐 정보도 데이터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겠지만 실제로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 내용까지 좀 포함이 된 내용이어서 상당히 좀 신뢰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토지 시장이 활발해질 때는 분명히 지가는 오르게 되겠죠. 자, 제가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땅값이 오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토지에, 내가 가진 위치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토지를 가지고 싶다, 이런 토지는 뭐 얼마나 합니까? 즉 임장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에 와서 뭐 내 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쏟아질 때 그 토지 가격은 그 뭐 수요라고 하죠. 공급 수요 원칙에 의해서 관심에 의해서 이 지가는 이미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미 수많은 43%에 달하는 수치가 토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토지도 한 번쯤 다시 한번 들춰봐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시점이다 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이 모든 원인은 정부 정책의 불안정성. 자, 불안정이라는 게 좋지 않은 정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또 정책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현재 나온 정책만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내가 이제 투자 혹은 자산을 끌어가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역시나 올해는 어느 때보다도 토지에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텐데, 그럴 때일수록 진짜 여러분들이 그 항상 걱정하시는 묶이지 않는 정말 황금성이 뛰어난, 내가 언제든지 팔고자 할 때 살려는 사람이 많은 입지, 이러한 입지를 향후에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투자처를 찾아 나서셔야 된다라는 그 경각을 한 번 더 좀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 또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이 지가 상승에 과연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어떤 수용 부지가 결정이 되겠죠. 자, 이곳을 정부가 수용하겠다. 이 안에는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산업단지나 뭐 클러스터나 아니면 택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넣어서 뭐 연구개발 단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정말 도시개발 지구별로 컨셉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컨셉을 넣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용 어떤 영역이 결정이 되면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죠. 자, 이 보상은 누가 받을까요? 원래 이 수용지에 있던 토지 지주들, 원주민이라고 하죠. 그 지주분들이 받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지주분들이 토지 보상을 받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죠. 뭐 현금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환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지주분들이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에 뭐 법률적으로는 반경 20km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 내에 다른 그 토지를 매입했을 때 어떤 그 수수료, 그죠? 세금을 면제받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대토라고 하는데, 이 대토 행위를 함으로써 이미 수용지 주변에 다른 이슈 아무것도 없고 수용만 당했다라고 해도 이 여기 있던 그 원주민들이 주변의 토지를 따라서 찾아서 이렇게 다니시게 됩니다. 물론 누구나 새로운 개발지 주변에 가까운 곳에 가고 싶어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가까운 지역부터 많이 이제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 지가 상승이고요. 실제로 토지 수용이 되고 그 안에 어떤 비용이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제 16조라는 비용이 풀리는데, 이 비용 자체가 원주민에게 돌아가서 이 원주민이 다시 대토를 함으로써 이 주변에 그 토지 거래는 상당히 활발해지고, 그 이후로 이제 임장활동만으로도 충분히 지가 상승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 토지 보상은 지가 상승과 아주 직결적이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그냥 토지 보상 자체가 그냥 돈이 나와서 뭐 그걸 가지고 대토를 해서 땅을 판 돈으로 또 대토를 해서 세금 혜택을 받아서 땅을 사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수용지에는 이러한 예산들이 들어오면서 보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아무것도 없던 곳에 도시가 생기게 되면 이 주변은 도시화가 될 확률이 커지는 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있던 그냥 전답 뭐 여러 가지 지목이나 아니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여러 가지 이제 용도지역도 있고 지목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도시화가 될 확률이 입지상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것도 지가 상승분에 반영이 되죠. 그러면 토지 보상, 대토에 의해서도 토지 지가가 상승할 여력이 생긴 거고요. 또 하나는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가 될 확률. 자, 지금 현재 그 도시가 아닌 상태, 농촌, 어촌인데 도시화가 될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기반시설도 다 들어오고 전기, 상수도, 하수도 다 끌어올 수 있게 도시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도시에서 끌어와서 바로 언제든지 건축이나 행위를 할 수 있는 다른 곳보다도 입지가 유리해지는 그런 입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땅은, 토지는 결국 그 어떤 여력이랄까요? 가치,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렇게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던 곳에 중요한 이슈가 들어오게 되면 주변 토지가 이제 다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결국 이런 이유다.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그 마지막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향후에 여러분들이 어디다 초점을, 제가 항상 일자리를 강조를 했는데 뭐 어느 일자리를 봐야 되는지를 좀 많이 망설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 콕 집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대한민국의 효자 노릇을 하는 종목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역대 최다의 기록을 항상 깨고 있고, 지금 삼성 뿐만 아니라 뭐 역시나 대한민국에서는 삼성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삼성 반도체, 이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회사가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이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봐야 되고요. 하지만 이 기반 시설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내부에서도 반도체가 인기가 더 있겠죠. 당연히 이제 좋은 사업이 됐으니까. 그래서 현대적인 가치로 봤을 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 반도체의 그 앞으로의 상승 여력, 그렇죠? 가치가 이제 올라갈 어떤 업무의 질, 이런 것들, 그리고 일자리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에 따라서 공급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많이 생산을 해서 계속 수출해야 되는 효자 종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땐 반도체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얘기를 꼭 드려야겠는데, 자, 조선업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항상 이 뭐 진짜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70년대에 기반을 만들어서, 예전에 현대죠. 현대부터 기반을 만드셔서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항상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 뭐 안 좋아졌다가 다시 1위를 탈환을 했죠. 이 안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 수주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서해안 시대입니다. 제주를 포함해서. 자, 서해안 쪽에서 이 동해안에 남동임의 공업 지역이죠. 울산, 뭐 광양, 거제, 포항, 이런 곳에 이제 조선소가 있었고, 또 이제 지금 서해안에도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죠? 뭐 저기 호남에도 있고, 뭐 이제 저기 위쪽에도 있고, 군산에도 지금 이제 항이 새로 하나 만들어질 계획이 있고요. 자, 그러면 조선업이라는 자체를 지금 조금 처졌다고 해서 다시 회복세에 있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안 좋게 바라봐야 되느냐?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제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직종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자, 올해 오히려 이런 그 항상 어떤 사업이든 이런 기복이 있습니다. 자동차도 저희 나라가 그랬고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업들, 철강 사업도 그랬고, 항상 기복이 있었지만 결국 계속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곳에 조선소가 새로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서해안 쪽에도. 그런 곳은 향후 가치가 이제 반등할 여지밖에 안 남았다. 즉, 지금 처졌다고 거기를 투자처를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볼 수 있는 것이 향후에 올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또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봤을 때는 조선업이 시작되는 곳, 새로이 시작되고 또 수주도 많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이 일자리가 나온다는 건 그곳은 아직도 시골, 즉 농촌, 어촌이겠죠. 자, 이러한 곳에 뭐 저희가 울산이나 포항 다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떻게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그 도시화의 원동력은 어떤 업이었는지. 다시 조선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자, 이런 무역도 마찬가지고요. 또 조선에 대한 어떤 배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결국은 대한민국을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뭐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나라가 뭐 생산량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수주에서 다시 앞서기 시작한 부분은 이 새로운 조선이 열리는 곳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향후에 지금 현재 한창 상승이 되고 있는 반도체에도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살짝 처져 있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조선업에도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는 그 소스를 제가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서 짧은 기간 안에 정말 그 5년이 되지 않는 기간 안에 또 많은 차익을 낼 수 있는 도시가 될 만한 확률이 아주 큰 그런 위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위치가 어딘지 제 힌트를 가지고 찾아보시면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희 나라가 4대 그 가장 굵직한 사업이 있는데 반도체 조선뿐만 아니라 철강과 그리고 자동차가 있죠. 자, 그 두 사업 모두 계속해서 좋고 안 좋고를 반복해 왔지만 올해는 제가 좀 힘내라 대한민국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다들 지금 사업적인 기조가 안 좋았던 작년이라면 올해는 다 반등해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현재 그 자동차 사업이나 당진 쪽 뭐 포항과 거의 이제 동급이 됐죠. 당진에서 추구하고 있는 철강 산업, 이러한 대한민국의 아주 그 가장 원동력이 되는 좋은 역할을 하는, 상승에 좋은 역할을 하는 네 가지 큰 굵직한 사업들이 또 올해를 반등을 시작을 해서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남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베이스 입지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좋은 시작점이 되는 2018년 새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 그런지 정말 여러 가지 팁들을 알려주셨는데요. 먼저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은 지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반도체와 또 조선업에 좀 주목을 해보면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이 가치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 부동산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많이 아쉬운데요. 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참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인데 여러 가지 제가 좋은 그 엑스 팁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토지에 대한 어떤 관심들은 뭐 저는 그렇습니다. 닉네임 자체가 땅을 사랑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을 상당히 환영하는 입장인데, 실제로 지금 주택 규제가 심해진다는 이유로 단순히 주택을 누르다 보니 이걸 꾹 눌렀을 때 그냥 빠져나오는 식으로 토지 투자를 하시는 건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 오히려 토지, 그 시작점,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그 수익형으로 시작을 했을 때 이 부를 많이 올리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차익을 목적에 넣은 투자를 먼저 선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토지일 때 가장 좋은 확률을, 투자를 이제 했을 때 안정적이고 또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좋은 확률을 나타내는 게 토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일자리, 그냥 일반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 안에 꼭 거기에 거주하면서 일을 할 정도로 아주 양질의 일자리죠. 그래서 전입도 가능한, 전입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강한 일자리들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 안에 도시계획들은 충분히 지금 많이 선재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꼭 좋은 포인트를 찾아서 들어가실 수 있는, 이제 저랑 또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충분히 자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땅을 사랑하는 남자 최종현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에서 알려드리지 못했던 시크릿을 무료 세미나 참석하시면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세미나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1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세미나에서는요, 새해는 부동산 투자의 적기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입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유스홀딩스 빌딩 5층 한국토지자산개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미나는요, 1월 9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같은 주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JL 컨벤션 5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02-786-3888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요.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세미나 내용 다시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새해는 부동산 투자의 적기이다라는 주제는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정말 그 안 좋았던 뭐 산업의 내용들이나 무역적인 내용들이 많이 완화가 될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자체적으로도 대한민국 내부적으로도 지금 토지 보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그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그런 원동력들이 상당히 많이 가동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같이 올라가는 시기에 내가 좋은 투자를 해서 이 투자처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올라가는 반등하는 것도 내 이익, 차익으로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요소 어디가 정말 좋은 개발지인가에 대해서 좀 팁을 알려드리는 그런 세미나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시간 내셔서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부동산 정보 좀 챙겨보시고요. 성공적인 투자 계획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요.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는 똑똑 해결사 시간인데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똑똑 부동산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땅을 사랑하는 남자 최종현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고민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는요. 좀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집원 같은 구체적인 사항 적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저는 한 25년쯤 된 상속받은 임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더 보유해도,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은 향후 전망이 좀 너무 알고 싶거든요. 네. 집원을 먼저 알려주세요. 경기도. 네. 이천시. 모가면. 원두리. 네. 209-7번지예요. 이천시 모가면 원두리 209-7번지요? 네네. 네, 몇 평이에요? 1000평 조금 넘습니다. 1000평 좀 넘으시고요. 네. 지금 20년 넘게 보유하셨다면 혹시 상속받으신 땅이에요? 네네. 그러시고요. 네, 전문가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연결을 해서 상담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예,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상속을 받으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횟수로 딱 정확히 23년째 되는 것 같아요. 23년 정도 되셨고요. 네. 그러면 이거 혼자 어머니 명의로만 돼 있어요? 네네. 그래. 단필지로 그냥 다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예, 일단은 이천 쪽이 원래 고향이신가 봐요. 네. 지금 그러면 거주하신 데는 어디세요? 서울이요. 서울이시고요. 네. 예, 일단은 제가 이 토지에 대해서 네. 워낙에 입지가 정말 좋은 곳인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호재가 없어서 많이 상승은 안 됐을 거예요. 네네. 시골 땅 같아요, 그냥. 그렇죠. 시골이죠, 아직은. 네. 근데 입지 자체는 아시다시피 이천이 요즘 멀지도 않잖아요. 수도권 계속 거리상은 확장되고 좀 있고.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향후 가치를 좀 이제 진단을 해드릴 텐데, 네. 먼저 이 지도를 통해서 이 토지의 모양 먼저 한번 봐드릴게요. 네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넓은 한 1000평 정도 되는 평수를 가지고 있고 지금 나무를 좀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냥 빈 땅으로 그냥 놓기가 그래서. 네네. 나무 심지 한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정도 되셨고요? 네네. 그럼 이 관리를 또 직접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직접
붙여서도 하고 저희도 가서 시간 나면 좀 하고 그런 형편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워낙에 그 수도권과의 거리도 멀지 않고요. 네네. 또 이 땅 자세히 봤을 때도 주변에 뭐 바로 저수지도 있고 네. 또 주변에 건축물도 이제 따닥따닥 잘 이제 붙어서 건축이 되어 네. 있는 곳인데요. 네. 자, 일단은 지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려면 주변에 어떤 그 대형 호재가 있어야겠죠. 네네. 하지만 그런 호재는 아직은 없어요, 어머님. 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적으로 이제 인프라를 좀 구성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여기는 네. 이제 원주민들 외에는 새로 이제 전입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입지상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금 오래 가지고 계셨고 상속받으신 토지잖아요. 네. 또 이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토지인데 네. 이 토지를 지금 그렇다고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게 네. 결국에는 이 교통 호재 주변에 이 입지가 왜 좋으냐면 이 남이천 톨게이트 있잖아요, 인터체인지. 네, 새로 생겼어요. 작년에 그 예, 개통한 것 그러니까요. 같더라고요. 이 네. 교통 호재가 새로 생겼고 원래 이제 그 통행량이 있던 도로에 어떤 그 출구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너무 좋은 게 이 출구 방향이 톨게이트가 네. 어머님 땅 쪽으로 향해서 오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건 뭐냐면 네. 이 국소적으로라도 이 톨게이트를 만들었다는 건 네. 주변에 어떤 호재를 담을 계획 자체, 구상 자체는 지금 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어느 시설이 들어와도 어색하지 않은 입지세요. 좋은 입지니까. 아, 네. 예, 그리고 평수도 좋고 지금 뭐 사도가 붙었네, 뭐 도로가 있네 없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입지 자체를 보고서 이걸 지금 잘 가지고 계시면 네. 분명히 이 남이천 인터체인지의 톨게이트 방향, 즉 통행료를 내고 빠져나오는 이 방향 안에 어머님 토지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데 거리도 멀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어차피 뭐 매도하신다고 해도 네. 크게 뭐 기대하시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이건 좀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근데 이 매도하실 토지는 절대 아니거든요. 네. 예, 향후에 좀 기대할 만한 것도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사실 뚜렷한 건 없지만 네. 입지 자체가 워낙 좋아서 저는 좀 명당이 아닌가 네. 생각할 정도로 네. 예, 정말 좋은 토지를 물려주신 거니까 네. 매도하시는 생각보다는 그냥 어떤 뭐 인생의 보너스라고 할까요? 네. 좀 바뀌는 게 보였을 때 정말 네. 기쁘게 그냥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의 준비만 하고 네. 예, 좀 그냥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거 네. 매도할 계획 갖고 전화 주신 거예요? 아니, 혹시 전망을 네. 전혀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전문가님한테 이렇게 네. 상의를 하고 싶었어요. 네, 참 전화 잘 주셨네요. 그죠?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네. 입지와 개발 호재 등으로 더 보유하는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네. 곳에서 또 동사를 지신다거나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네. 나무 심어놓고 그냥 가끔 내려가서 가운데 있는 좀, 네. 좀 고구마 나무 심고 그런 정도예요. 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네.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계획 다시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고민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02-3153-26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예, 저는 서울에 사는데요. 제가 8년 전에 네. 저 지방 해남군 하원면 산홀이 네. 524번지를 사놨는데요. 네. 이걸 지금 너무 좀 오래돼서 팔아야 될란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놔둬야 될란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계세요? 네네네. 아, 그러시고요. 네, 전남 해안군, 해남군 화원면 산홀이 524번지 말씀하셨고요. 네네. 여기가 몇 평이에요? 한 800평 정도 되던가요? 800평 정도 되고요. 제 여러 필지 있는데요. 예, 예. 네네.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지금 논밭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죠. 저기 있는 거기 거주하는 사람한테 좀 관리를 하라고 해놓고. 아, 네. 네. 임대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예, 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8년 정도 되셨다고요? 예, 예. 이 토지는 어떻게 소개받고 매수하시게 됐어요?
아니, 그쪽에 사시는 분이 네. 제 친척이 좀 있어가지고 권유해서 8년 전에 살았습니다. 고향이 또 저쪽 그 나주 쪽에 제가 고향이고 그래서 원래 서울에 사는데 예. 제가 오늘 그 강의 드렸던 그런 좀 내용하고 부합되는 곳이라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렸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먼저 여기는 그냥 뭐 시골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셨을 텐데. 예. 만약에 여기를 진짜 알고 하셨다면, 진짜 고급 정보를 갖고 투자를 하셨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제가 오늘 강의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에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좀 바라봐야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이 지역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냥 뭐 서해안 바닷가 건너편에 뭐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이 있고, 경치도 좋고, 네네. 뭐 이제 도로도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잘 모르시는 호재들이 최근에 정말 많은 곳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예. 먼저 최근에 조선이 다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1위로 탈환하는 데 있어서 수주를 맞추는 데 있어서 이쪽에 목포 쪽에 영암에 있는 그 삼호중공업이 수주 역할을 많이 했고요. 또 지금 가지고 계신 토지 화원 쪽에 그 대한조선이 있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뭐 증축도 되고 있고 수주도 계속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직 도시 지역이 없어요. 사실 여기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고액 연봉자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기거할 만한 곳이 아직 없어서 도시화가 상당히 유력한 지역이고요. 또 하나 여기는 관광호재도 지금 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쪽에 어떤 그 개발 이슈가 뉴스로 지금 최근에 떴거든요. 불과 저번 주 정도에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광 목적도 그렇고요. 어떤 그 일자리 인프라도 그렇고 상당히 앞으로 사람들의 통행량도 많아질 거고 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세요. 그러면 좀 더 놔둬야 되겠네요. 그러면 놔두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 사신 거고요. 아, 그래요? 오히려 너무 제가 좀 오래돼놔서 좀 너무 답답하고. 아니요, 오히려 그 전문가적인 해안을 가지고 가셨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좋으셔서 정말 뭐 8년이나 이미 시간을 보내는 시간은 좀 지루하셨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과 1, 2개월 만에 최대 지금 이슈가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너무 잘 가지고 계셨고 앞으로도 매도하실 이유가 전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찌 보면 제가 좀 부러울 정도로 정말 좋은 입지에 그 선택을 잘 하셨고요. 그 지금 여기 뭐 농사는 현지인분들한테 좀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시겠네요. 예, 그렇죠.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앞쪽에 바로 앞에 그 진짜 멋있는 바다가 펼쳐져 있는 데다가 중간중간에 강이나 이런 호수들, 저수지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 있어서요. 어디서든 그 좋은 그 물에 대한 조망을 가질 수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주변에 바로 이제 그 가장 메인 도로라고 할 수 있는 국도가 또 지나가고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평수를 늘릴 수 있으면 늘리셔야지. 절대 이건 뭐 매도하거나 오히려 이제 매도하시라고 곧 전화가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도 흔들리지 마시고 잘 지키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 3년 정도 넉넉히 한 3년 내지 한 5년 정도 좀 더 놔뒀다가 한번 봐봐야 되겠네요. 근데 주변 개발 그 호재의 속도를 보면요. 3년만 지나도 이미 충분히 많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지가 변동 되시는 거. 그래요? 아유, 좋은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개발 호재들이 많은지 알고 계셨어요? 처음에 좀 뭐 앞으로 좋다고는 했는데 너무 시간을 이렇게 오래 끌다 보니까 사람 나이는 먹고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팔아버릴까 쓸까 망설이고 있는데 오늘 좋은 정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놔두고 좀 봐야 되겠네요. 좋은 선물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곳에 자주 가보세요? 혹시? 가끔 갑니다. 아, 그래요? 해남까지는 꽤 거리가 걸릴 것 같은데요. 몇 시간 정도 걸려요? 나주기 때문에 나주 고향 들려서 그쪽으로 가끔 갑니다. 고향 근처라서 자주 가보시겠네요. 도시화로도 개발 여력이 있고 또 관광지로의 개발도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좀 기다렸다가 상황 지켜보시면 좋은 소식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상담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충남 당진시 송화읍 빈촌리 74번지 토지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까요? 라면서 문자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당진에 있는 토지인데요. 몇 평 정도 되는지는 적어주시지 않으셨는데요.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반촌리 같고요. 네. 잘못 나온 것 같고요. 네. 예, 그 송악의 반촌리는 워낙에 지금 현재 뜨거운 곳이고, 제가 좀 지도를 통해서 당진이 왜 이렇게 지가가 많이 오르고 또 어느 포인트가 좋은 포인트인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던 그 서해안 개발 권역에 좀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요. 당진하면 역시나 그 현대제철, 이 평택항을 마주보고 있는 현대제철의 입지, 그쵸. 이쪽에 이제 현대제철이 있는데, 이 그 인프라들, 그 일자리를 가지신 인프라들이 살아야 될 곳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울산이나 포항 같은 경우면 이 바로 앞에 이 도시가 펼쳐졌을 거예요. 예전에 그 70년대 생각해 보시면. 근데 당진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어떤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죠. 왜 그러냐면 당진 자체는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도심이 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 자체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구조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도시의 입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도심 주변에 계속해서 이런 신규 택지에 대한 어떤 개발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문자 주신 그 토지랑 이 개발이 되고 확장되고 있는 방향하고 아주 일치하는 좋은 입지고요. 또 하나 이 당진의 어떤 시청을 가진 당진시 구도심도 있겠지만 이 송악읍이라는 그 송악지구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도 지금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서 분양이 이미 됐고 실제로 지금 그 신도시 규모의 어떤 도시 개발이 작지만 그 개발이 시작이 됐고요. 개발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당진 자체가 철강 산업이 상당히 규모가 커졌고 포항급이 수출량을 이제 갖추게 됐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제철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도급 업체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 종사 업체들이 이제 국가산업단지, 사실은 여기는 이제 부지는 너무 광범위해서 좀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산업단지 또 분양도 앞두고 있고요. 자, 이랬을 때 이곳에 일을 하러 오시는 그 인프라들,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지인데 이분들이 죽어야 될 곳이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란 얘기고요. 그에 맞춰서 미리 이런 택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위치는 구도심 주변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잡으실 때는 오히려 새로운 어떤 교통 호재나 어떤 입지를 찾아다니시는 것보다는 기존 구도심의 어떤 그 교통 호재나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일단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가장 또 당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송악지구, 규모는 이제 크지 않지만 송악지구의 앞쪽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서해안 고속도로죠. 이 서해안 고속도로는 그 평택을 지나서 이 서해대교, 횡담도를 지나서 들어오게 되는 이 메인 길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바로 들어오시다 보면 이 안에 또 역시나 톨게이트 방향을 의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 당진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 바로 우측에 존재하는, 그래서 위치적으로 상당히 지금 현재는 뭐 어떤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농촌으로 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여기는 도시개발을 해도 실제로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좋은 입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뭐 이걸 몇 년 보유하셨고 얼마에 매수를 하셨고 어떤 목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이제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그리고 향후에도 분명히 이 위치는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시거나 하실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럼 보유기간은 어느 정도 봐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보유기간을 제가 좀 설정을 해드리자면 한 3년 정도 이상은 적어도 보셨을 때 지금보다는 더 많은 차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입지라고 좀 생각이 되는 그런 이제 결론을 내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해 드렸는데요. 위치적으로 좋은 입지라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 고민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도요. 큰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내용의 세미나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볼게요. 1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세미나에서는요. 새해는 부동산 투자의 적기다를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영등포구 여주동에 위치한 유솔딩스 빌딩 5층 한국토지자산개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미나는 1월 9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열리는데요. 같은 주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JL 컨벤션 5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02-786-3888번으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나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님? 네. 그 투자의 적기다라고 해서 올 새해를 저는 좀 판단을 했고요. 그 시작점, 이제 불과 1월이 된 지 며칠 안 지났죠. 자, 앞으로 이제 올해를 또 잘 설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처를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저도 좀 많이 이제 듣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올해부터 이제 시작하는 기분으로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진짜 미래 가치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내가 가진 어떤 그 자산을 잘 증식시키고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을 좀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꼭 시간 내셔서 세미나 참석하셔서 1대1 상담까지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세미나 참석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셨는데요. 최정현 이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서울경제의 똑똑부동산을 제가 출연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저도 공부도 많이 됐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도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활동 자체를 여기서 이제 끝내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다른 방면으로도 계속해서 활동하거나 또 오프라인 세미나도 더 많이 확충을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이런 방송에 대한 지금 중지를 하게 됐는데, 향후에 언제든지 저는 또 이제 스케줄이 맞아지면 언제든지 저도 이제 다시 돌아올 의사가 있고, 그 날까지 저도 더 많이 성장을 해서 더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한번 바뀌어서 업그레이드 돼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는 그날까지 좀 잘 계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동안 너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정현 이사님 더욱더 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나고도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끝까지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똑똑부동산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